올여름 제주 관광은 비계 삼겹살 논란과 해수욕장 바가지 요금 등으로 피서철 전부터 홍역을 치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들면서 관광객 1,000만 명 돌파는 앞당겼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국인 관광객 방문은 주춤한 상황인데요. 코로나19를 거치며 오른 여행 비용에 20, 30대 젊은 관광객들의 이탈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가 정리해서 보도해드립니다. 올 들어 6월까지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592만 9천여 명.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상반기보다 10% 감소했습니다. 여행 경비 상승으로 제주 여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해지면서 선호도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제주 여행 오니까 당연히 좋긴 한데 음식료도 비싸고 숙박료도 비싸고 하니까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 엔저 현상 때문에 다른 친구들은 일본 여행도 많이 놀러 가긴 하거든요. 실제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 12월부터 2년 동안 관광객 지출이 큰 외식 물가 상승률이 제주 지역의 경우 14.7%로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높았습니다. 또 2022년 기준 숙박여행 1회당 지출 금액도 2년 전보다 19.5% 증가해 전국 상승률보다 높았습니다. 당일 여행 선호도도 5년 전 50.8%에서 59%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엔저 현상으로 일본 여행 경비 상승률이 제주보다 낮아져 상대적 비용 부담이 적어지면서 제주 대신 일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제 팬데믹 이전보다 일본으로 여행 가는 해외여행 출국자 수는 갑절 이상 급증했는데 제주 여행 대신 일본을 택한 20, 30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 여행의 고비용 관광 구조 개선을 위해 원가를 낮추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숙박업종 같은 경우에 영세업종의 공동 브랜드 도입 등을 통해서 어떤 영업 지원을 강화할 수 있고요. 음식업종 같은 경우에는 식자재 공동 구매 등을 통해서 원가 절감 등을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관광객 유입이 적은 지역에 새로운 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테마관광 콘텐츠를 기획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최근 자기 땅에 난 길로 다니지 말라며 땅 주인들이 가로막는 바람에 곳곳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도 한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 농촌 마을 주민들이 자신들의 땅을 십시일반으로 기부해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농촌 마을 주민들이 신나는 풍물놀이를 하면서 돌담길 사이로 걸어옵니다. 마을의 농경지 사이로 널찍한 새 길이 개통된 것을 축하하는 행사입니다. 새로 만든 농기계 경장로는 길이가 516m에 폭이 5.9m. 큼직한 농기계들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길이 없어 애를 먹었던 농민들은 한시름을 덜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도 5m 90인데 너무 좋아갖고 이거 트랙터도 편안하게 다니고 그전에는 트랙터 한 대 세우면은 차가 진입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트랙터 옆에 세워도 농사용 차로도 지나다닐 수 있고. 농기계 경장로를 만드는 데 쓰인 땅은 3,000제곱미터. 땅 주인 15명이 자기 땅에서 10분의 1 정도씩을 떼어내서 제주도에 기부했습니다. 오래 전부터 다니던 농로를 땅 주인이 가로막아 쓸 수 없게 되자 고심하던 주민들이 힘을 합쳐 새로운 길을 만든 것입니다. 여기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 막상 하려니까 땅 한 평이 들어가고 나는데 예민했습니다. 그거를 조율을 했죠. 이처럼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었던 데에는 지난해 제정된 농기계 경장로 설치와 관리 조례가 근거가 됐습니다. 조례에 따라 농민들이 땅을 기부하자 제주도가 도로 개설 비용 3억 6천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보통 20, 30년 걸립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방재정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농지 소유자 스스로 하는 게 제일 빠르다. 농촌 마을 주민들과 행정기관이 처음으로 힘을 합쳐 만든 농기계 경장로가 주민 불편을 개선하면서 갈등도 해소하는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름이야. 제주도 내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들이 장밋빛 계획을 제시해 승인을 받고 난 뒤에 돈이 되는 숙박시설에만 집중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렸었죠. 최근에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사업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에 한화그룹이 추진하는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해발 300m 이상 125만 제곱미터 부지에 2036년까지 1조 7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사업자가 작성한 전략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에 제시된 사업 계획을 분석해봤습니다. 숲을 주제로 개발한다며 에너지 전시관과 에너지 광장 등 에너지 포레스트와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유치해 지브리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숙박시설. 콘도 객실 890개, 호텔 객실 200개로 전체 객실 수가 1,090개에 이릅니다. 조성되는 시설물의 전체 건축 연면적 41만 5천 제곱미터 가운데 숙박시설은 28만 3천 제곱미터, 68%가 넘습니다.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휴양 문화시설은 11만 9천 제곱미터, 28.8%에 그쳤습니다. 사실상 대규모 숙박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인 셈입니다. 비슷한 면적의 다른 관광개발 사업장과 비교해봤습니다. 105만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된 아덴힐 리조트의 숙박시설 규모는 414실, 111만 제곱미터인 봉계 휴양림 관광지는 559실로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가 2배가량 많습니다. 이에 대해 한화 측은 전체 부지에서 차지하는 숙박시설 부지 면적이 30% 미만으로 관계 법령을 준수했고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화그룹이 제시한 사업 기간은 2027년부터 2036년까지 9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며 일괄 시공 대신 3단계로 나눠 추진하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대목은 수익성이 높은 숙박시설을 1단계에 집중 배치한 점입니다. 2031년까지 1단계 사업에서 콘도 496실과 호텔 200실을 짓고 지브리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핵심 휴양 문화시설인 에너지 포레스트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상생시설, 제주 특산품 마켓 등은 2033년까지 추진되는 2단계 사업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숙박 시설을 먼저 하고 나머지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것들이라든지 관광 자원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나중으로 미루는 이런 것들이 기존의 우리 관광 개발의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동안 제주에서 추진된 대규모 관광 개발 사업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지난 4월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전 입지 검토 절차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입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전략 환경영향 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제주도가 사전 검토 단계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제주 지역 전문의 증가율이 전국 평균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 지역 전문의는 2019년 1,013명에서 올해 1,086명으로 5년 동안 7.2%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전문의 증가율은 13.4%였고 수도권 지역은 18.9% 늘어나 제주 등 비수도권 지역과의 격차가 심해졌습니다. 다음 달부터 도내 모든 노선 버스에서 현금 결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1일부터 현금 없는 버스 정책을 전면 시행함에 따라 현금 대신 교통카드와 교통복지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달부터 도입한 QR코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제주도는 현금 없는 버스 정책을 전면 시행할 경우
연간 1억 원의 현금 관리 위탁 비용을 절감하고 운행 시간 단축과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수도권 초집중화로 지역 소멸은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지역에도 사람이 살고 있고 살만한 곳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지역 소멸의 속도를 그나마 늦추고 대안도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이를 공론화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역방송의 토대를 든든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광주 MBC의 주현정 기자입니다.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정부 발표에 의존한 검증 없는 받아쓰기는 씻을 수 없는 오보를 남겼지만 지금 막 들어오는 소식을 좀 보게 되면은 현재 477명의 그 승객과 승무원들 전원이 구조되고 참사 현장을 취재하던 지역 방송은 사실을 검증해 보도해야 한다는 본분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부상자 11명이 팽목항으로 이동을 해서 병원으로 옮겨져 진료를 받을 예정이라는 것 외에는 전원이 구조가 됐다는 소식은 이곳에서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미증유의 재난 사태 속에서도 지방 정부를 견제 감시한 건 역시 지역 방송이었고 코앞으로 다가온 지역 소멸 위기를 중앙 방송이 대신 고민해 줄 수 없기에 지역 방송들이 연합해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방송은 허약한 지역의 경제력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재정적으로 취약해 소멸되는 지역보다 더 빨리 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발의된 이른바 지역방송지원사업법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방송을 만들자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지역방송만이 할 수 있는 콘텐츠고 이런 역할이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역방송에 대한 어떤 생존을 위한 재원 마련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수십억 원씩 방송통신 발전기금을 내고 있는 지역방송들이 정작 기금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고 자생력을 회복하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지역방송의 위치는 방송산업이 어려워지는 그 방송산업의 생태계 속에서도 최말단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요. 하지만 실행을 위해서는 부처 설득과 여야 합의 등 넘어야 할 선이 높습니다.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 소멸 가속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방송 살리기 필요성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처방안 마련 그리고 빠른 시행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부쩍 선선해진 날씨에 아침 공기도 상쾌해졌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커서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는데요. 오늘은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구름의 양은 많겠는데요.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고 오전에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낮부터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서쪽 지역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고요. 밤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아침 현재 기온 서부 지역 2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북부 지역 23도, 남부 지역 24도, 동부 지역 25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9도까지 오르겠고 남부 지역은 30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는 평년보다 덥겠습니다. 산간 지역은 22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섬 지역은 구름 낀 가운데 맑은 날씨를 보일 텐데요. 우도는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제주도 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부터는 물결이 잔잔해지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해변으로 너울이 밀려와서 해안가에서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리겠고 주말에는 맑고 따뜻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올가을 제주 지역 단풍은 11월 초에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청이 발표한 산림 단풍 예측 지도에 따르면 제주의 단풍 시기는 한라산이 11월 6일, 교래 곶자왈 11월 1일, 한라수목원이 11월 14일로 예측됐습니다. 한라산 단풍 시기는 지난해보다 5일가량 늦어졌는데 산림청은 지난 여름 평균 기온이 과거 10년 평균보다 1.3도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단풍이 늦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는 28일 차 없는 거리를 걷는 행사가 열리는 제주시 연북로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이 통제됩니다.
제주도는 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연북로 제주문학관에서 메가박스까지 2km 구간의 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연북로를 지나는 8개 버스 노선은 우회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모든 부서와 산하기관에 이번 행사에 참여할 인원을 보고하라고 공문을 보내 공무원 강제 동원 논란이 일자 안전관리 차원에서 인원을 파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지 경찰관이 제주 시내 길거리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하다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21일 새벽 4시 반쯤 제주시청 근처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서귀포 경찰서 소속 30대 경찰관을 구속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지난 4월에도 동료 여경을 추행한 혐의로 직위가 해제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제주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교통법 위반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제주에서 적발된 외국인 렌터카 교통 위반 건수는 2만 2천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324건에서 지난해 1,964건으로 5년 만에 8배 넘게 늘었습니다. 제주에서 가정폭력 사건이 한 달 평균 300건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이후 제주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은 모두 13,112건으로 한 달 평균 3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으로 구속된 사례는 74명에 그쳤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등 피해자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며 긴급 상황 시 경찰관이 가정 내부로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등록문화재인 알뜨르 비행장 일제 지하 벙커에서 균열과 누수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실시한 정밀 안전 진단에서 지하 벙커 내부와 출입구에서 균열과 누수 흔적이 발견돼 다음 달부터 정비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알뜨르 비행장 지하 벙커는 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5년 일본군이 본토 사수를 위해 제주를 군사 기지로 만들었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아 2006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제주 지역의 내진 설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 지역 내진 설계율은 19.6%로 전국 평균인 17.3%보다 조금 높았으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는 7번째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1.3%로 가장 낮았고 경북과 부산이 12.5%와 12.6%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